여러분, 혹시 저처럼 남의 돈은 1원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도 정작 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 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도 제 순자산이 바닥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저 그런 월급쟁이의 삶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한 통의 전화로 3억 원의 빚이 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엑셀을 열고 1원 단위까지 제 인생의 숫자를 처음으로 마주했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불과 2년 만에 제 순자산이 10배 이상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계사인 제가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됐고 어떻게 일상을 기업처럼 재구성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숨김없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통장 잔고를 보며 막막함을 느끼거나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막연하다면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민입니다. 35살,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죠.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돈은 1원까지 정확히 맞추면서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매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하면서도 정작 제 통장 잔고는 대충 어림짐작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어머니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신 지인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3억 원의 연대보증 책임이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넘어온 거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계사로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70을 넘으셨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가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과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재정 상태를 정확히 계산해 봤습니다. 회계사답게 엑셀 시트를 만들어 모든 자산과 부채를 1원 단위까지 기입했어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각종 대출과 카드 할부금까지. 계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순자산은 고작 4천만 원이었거든요. 월급은 꽤 받는 편이었는데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날 회사에서 후배 수연이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혹시 재테크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상담을 해주겠냐고요. 수연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계사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신은 선배님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남의 돈은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정작 제 돈은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고객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모두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했고 투자와 비용을 명확히 구분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기업 회계의 원리를 제 개인 재정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그날부터 제 삶을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계부를 손익계산서처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수입과 지출을 세분화하고 매달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지출 중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소비였던 거예요. 비싼 와인, 명품 넥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접대비. 체면을 차리려다 보니 돈이 물 쓰듯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갔어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그런데 답을 찾다 보니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를 써도 행복할 수 있는가였죠.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삶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3개월 후 처음으로 월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회계사로서 기업 분석 능력은 있었지만 개인 투자는 처음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나갔죠. 실패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저를 위해 일한다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순자산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면 이제는 매일이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보증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1년 후 수연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듣더니 선배님이 정말 달라지신 것 같다고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면서요. 2년이 흐른 지금 제 순자산은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보증 문제도 무사히 해결했고 부모님께 효도할 여유도 생겼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확신이었죠. 어제 새로운 고객사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사님, 우리 회사 재무구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투자 대비 수익률도 양호하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구조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회사를 만들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개인 재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성공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건강한 개인 재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의 척도는 연봉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경제적 자유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써도 행복한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입의 질을 점검하고 먼저 저축하며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간소한 삶을 살아보세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올바른 습관은 그 어떤 경제적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2년 전에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숫자 앞에서 막막해하던 평범한 회계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이 순간을 함께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변화는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와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월급은 받지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고 미래가 막연하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더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가장 줄이고 싶은 지출이 무엇인지,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90일 후 순자산 점검을 위한 여러분만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의 재무제표를 점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죠. 우리 모두의 순자산이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